대바람부터 독일어를 내뱉는 돈의 S급 미소녀 가 야붕이 철수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세히 보니까 이 소녀 등 뒤에는 날개도 달려있군요. 안녕하세요, 김철수씨 맞으시죠? 아, 네, 근데 여기 어디죠? 저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여긴 천국이에요. 저는 천사고요. 저 자다가 죽었어요? 아니요, 당신 오늘부터 신이에요. 이건 꿈일까요? 만약 꿈이라면 원하는 것이 가능할 터. 교촌언니 콤보! 자강몽 개쩐다. 신의 음식이 나오는 것을 보니 이것은 역시 자강몽인가 보군요. 자강몽이 아니라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당신은 신의 역할을 맡아야 된다니까요. 그러게요, 신이 된 거면 신이 된 거지. 딸랑, 일주일 주는 이유는 뭘까요? 천사는 딱히 철수를 설득한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준다면 오히려 자신이 편해진다고요. 억지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 그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철수는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신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데 뭐든지요. 당연히 뭐든지 가능하지요. 신이라고요. 몇 주 전에 왔던 그리스 남자는 좋아하는 가수랑 배우로 할행을 창조해서 실컷 즐기다가 가더라고요. 지지난주 네팔 수도승은 못 읽어본 책을 신의 능력으로 잔뜩 가져와서 일주일 동안 읽고 가고요. 아, 지난주에 왔던 사람은 재밌었어요. 유럽에 사는 노인이었는데 역사 개변을 통해서 세계 지1이었던 나치 독일을 무너뜨리고 무너졌던 자기 나라를 다시 재건하더라고요. 그러고서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자기네 나라를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었어요. 아니, 다른 얘기들은 그렇다 치고 지난주에 신이 뭘 했다고요? 세계 최강대국인 나치 독일을 무너뜨렸다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승전국이었는데 히틀러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해서 결국 패배하게 만들더라고요. 스위스는 알고 보면 지난주에 만들어진 나라? 신의 능력을 가지게 된 철수는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렇죠, 지금부터 자신에게 수천억의 재산과 차은우 쌈 싸먹는 미모를 받도록 해야 옛날부터 중국에, 일본에, 미국에 눈치를 오지게 봐야 했던 우리나라의 역사. 땅도 조그만 게 차원은 안 나오고 고대 구조선이나 고구려 시기 외에는 강대국이었던 적이 없던 역사. 내가 역사를 조금만 건드려주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역사를,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내가 신이 된 이유는 나라의 수건을 이루기 위하여? 미친놈인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신의 능력을 가지고 철수는 역사 개변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물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다음번 로또 번호들은 손에 쥐고 말이죠. 신이 되어서 역사를 건드리려는 철수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만약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가 조금이라도 비틀어진다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 상상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재입니다. 음모론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죠. 사실 히틀러가 죽지 않았다면 같은 음모론이 판치잖아요. 가까운 역사부터 먼 과거의 역사까지 대한민국이 6.25 때 중공군을 모두 몰아냈다면,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개항했다면, 문종이 요절하지 않았다면,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었다면,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적절한 개연성과 적절한 욕구 충족을 해준다면 대체 역사물은 우리 마음속에 민족주의적 희열감을 자극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국뽕이죠. 다만 대체 역사물은 이렇게 독자에게 장르적 쾌감을 강조하는 만큼 그 장르적 쾌감에 의문이 들면 안 됩니다. 가령 갑자기 인조가 정신을 차려서 청나라를 개박살내는 전개는 사료에 기록된 인조의 성격에도 어울리지 않고 당대 조선의 군사력으로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소설, 만화인데 뭐 어때? 라는 드립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흔히 과거로 타임슬립하면서 주인공에게 현대 문물 하나를 쓰게 해주거나 주인공이 현대의 기계공학에 박사라거나 아니면 아예 국가 전체를 타임슬립시켜서 과거의 현대식 군대를 보내버린다든지, 신묘한 힘으로 주인공만은 아무런 통신사도 없이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설정은 이미 클리셰로 자리잡은 수준이죠. 물론 이것 역시 비판이 가득합니다. 억지 개연성 생성기라고 말이죠. 막말로 현대 한국군이 조선 초기에 떨어지면 대체 그 안에 리얼한 어려움과 갈등이 존재할 여지가 있겠어요? 주간 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신의 능력을 개연성으로 쥐고 있습니다. 아니, 스마트폰 들고 조성하는 것보다 더 심한 얘기 아닌가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의외로 이 작품의 매력은 탄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나비효과,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대륙 건너편에서 는 허리케인을 부를 수도 있다. 역사란 것은 수많은 우연의 교차인 만큼 신의 사소한 선택이 어떤 면을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복선 멈춰 씨발! 철수가 처음 신의 능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저 천사는 재수없게 플래그를 가득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는 생각하죠. 네,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생각하는 한국 역사상 최대의 무력을 자랑하던 시기, 고구려가 삼국 통일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현실에 실행해보기로 해요. 고구려의 막바지에 개병신같이 내분으로 망하지만 않았다면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은 분명 고구려였을 거예요. 연기소문이라는 슈퍼파워 죽은 이후 연기소문의 세 아들이 권력 투쟁을 거쳐 장남이었던 연남생이 당나라로 투항해 만국의 앞잡이 노릇을 해 패망한 고구려. 권력 다툼이 생긴 이유는 세 아들이 지가 대망리지가 되겠다고 싸움박질을 했기 때문. 만약 연개소문의 자손이 하나뿐이었다면 고구려는 내분으로 망하진 않았겠죠. 철수는 신으로서 딱 하나의 결정을 합니다. 연개소문이 장남을 낳으면 고자로 만들기로. 고구려가 668년에 망했으니 670년으로 시간을 돌리면 의도대로 연남생은 형제간의 권력 다툼 없이 대망리지의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남생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능력도 카리스마도 없고 결국 연남생은 보장왕 옹이 세력에 권력을 빼앗기고 당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연개소문은 애초에 왕의 권력을 빼앗은 찬탈자죠. 덕분에 고구려는 예정대로 668년에 멸망합니다. 좋아요, 연남생이 무능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연남생을 연개소문 뺨치는 인물로 개조하면 어떨까요? 철수는 죽은 연개소문을 불러와 연남생의 꿈에 출연해 밥상머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내가 얼마나 답답했기에 지적 꿈까지 와서 훈수하시단
말인가. 연남생은 아버지의 조언을 받들어 보장왕 옹립 세력의 모가지를 베어버리고 자연스럽게 고구려는 힘을 모아 한반도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철수의 의도대로 잘 되었군요. 이 선택 하나로 대한민국의 영토가 간도까지 늘어났으니까 말이에요. 좋아, 이 기세로 한국 세계 통일 가자! 철수가 꽤나 신이 난 듯합니다. 천사는 분명 복선을 가득 깔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신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간대에도 한국이 영토를 유지하는가, 그걸 먼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에이, 그런 건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도 철수는 현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현대의 지도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네요. 복선 개같이 회수! 철수는 온갖 짓을 다 해보지만 이번에는 4단 분리 한국을 만들었네요. 이걸 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철수는 뭐하다가 몽골에 지배당했는지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시간을 돌려서 역사 개변을 합니다. 애초에 연개 소문 가문은 정통성이 부재한 왕을 시하고 권력을 얻은 쿠데타 정권이기 때문에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연개 소문 가문은 끊임없는 도전들을 받아보게 됩니다. 연시 정권은 무너지고 고구려는 언제나 내분에 휩싸이죠. 누구를 역사축에서 없애더라도 그놈의 정통성 때문에 고구려는 결국 내분의 길로 들어섭니다. 역사 개변을 아무리 해도 내분은 미뤄질 뿐 없어지지 않죠. 정말 어려운 것이 뭔지 알아요? 나조차 이 새로운 역사들이 왜 발생했는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 인과관계를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씨발, 내가 고구려 통일을 통해서 만든 새로운 시간선이니까. 철수가 알고 있던 역사는 신라의 통일로 이루어진 세계, 그것도 거의 13세기 이후의 역사예요. 철수가 알고 있던 모든 역사적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새로 생긴 세계에는 태조왕건도 이성기도 없고 생전 처음 본 인간이 신라보복운동을 하고 있으며 누굴 주물러야 역사가 제대로 흘러갈지 하루라는 짧은 시간으로 새로운 세계에 1300년이 달하는 역사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철수는 신의 능력으로도 역사 개변을 너무 과하게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단 하나의 변수만으로도 그 이후의 시간선이 완전히 뒤틀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철수는 시간선을 리셋하고 새로 도전을 해봅니다. 고구려는 너무 먼 역사 같으니까 고려 말기의 역사를 살짝 바꾸기로 하죠. 신원파 세력을 처단하고 신진사대부를 기용하며 원나라에 빼앗긴 영토를 재수복하고 신흥 세력 명나라가 약진하는 상황에 한민족 최후의 요동정벌을 성공한 원나라의 부먹으로 떨어진 고려 속 마지막 개혁공주 공민왕. 철수는 개혁공주의 모습을 보인 공민왕이 제2 말년에 미쳐버린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민왕이 사랑에 맞아 않던 공민왕의 아내 노고공주의 출산 중 사망 때문이죠. 철수는 노고공주의 사망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공민왕은 수많은 업적을 해냅니다. 이 이야기는 직접 데비님의 포스타입에서 보시고, 어쨌든 무너져가는 원나라와 신흥국 명나라 사이에서 귀신같은 줄타기로 두 국가를 모두 몰아낸 공민왕. 그 덕분에 고려국은 1380년에 황제국을 선포하고 공민왕은 고려국의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겪은 민수, 이번에는 성공하게 되는 걸까요? 2022년으로 시간선을 돌리니 성공입니다. 역대 최대 크기의 나라 대고려민국이 중국의 동북부까지 지배하죠. 대만 섬에 틀어박혀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조금 신경 쓰이지만 4일 만에 철수는 한국의 최대 영토를 이룩합니다. 민수는 그가 이룩한 대고려민국으로 가보기로 하지요. 대고려민국의 수도 개성 중간에 흉물스러운 게 세워져 있는데 아마 기분 탓이 아닌가 싶네요. 여기에도 삼성은 휴대폰을 만들고 있고, 근데 왜 간판이 다 한자죠? 고려에서 한자 쓰는 게 이상해요? 고려 역사가 바뀌면서 조선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 결과 세종대왕은 한글까지 사라지죠. 어이, 니들 뭐냐? 미리국자? 아니면 간첩? 왜 감시 카메라에 니네들 얼굴이 미등록으로 뜨지? 우리 위대한 대고려민국은 3천만 대가 넘는 감시 카메라로 국민의 안정을 지키고 있어요. 뭐? 자유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럼? 그건 인권 탄압이잖아요. 자유? 인권? 어디 대고려민국 앞에서 자유랑 인권 타령을 해요? 감히 그런 얘기를 이 앞에서도 해보시죠. 우리의 위대한 원수 김성일님 동상 앞에서 님이. 이 작품의 특징은 개연성입니다. 신의 능력으로 역사를 바꾸는 것은 아주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직후 흑화한 민수가 고려를 똑대서 미국의 한주로 갖다 박아버리는 짓을 하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신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신이 존재함을 깨닫게 되고 신의 계시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기서 작품의 주요 메시지가 나오죠. 역사는 신이 바꾸는 것이 아닌 인간이 바꾸는 것이다. 철수는 이 모든 실패를 잊고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조금 더 가까운 과거, 조선의 마지막 개혁공주 정조가 장수했었다면? 이라는 시도. 근데 그마저도 예상 밖의 문제에 부딪혀요. 정조는 민수가 생각한 것처럼 개혁군주가 아니라 오히려 극단적인 성리학 덕후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이 없는 민수는 정조와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역사를 바꾸는 일을 정조에게 일임합니다. 정조에게 현대 대한민국을 보여주기로 하고 이후의 역사를 정조에게 모두 가르쳐주기도 하고 원조 성리학 덕후인 세종대왕을 모셔 정조와 대담을 하기도 만들어주죠. 그 결과 극심한 분당 정치 속에 살고 있던 정조는 가장 처음 왕권 강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조의 추후 묘호는 광조가 되죠. 빛날 광이기도 하지만 정조에게 목이 베어 죽은 사람들은 미친 임금이라고 부르는 묘호로요. 이 부분부터 주간시는 대체역사물에서 기대되는 사이다 정기를 보여줍니다. 조선의 고질병인 도로 정비를 시행하고 조선을 농민 중심 나라에서 상업 중심 나라로 변경하며 청나라의 고급 물건들을 수없이 수입한 뒤에 조선이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양인과의 적극적인 교역을 실시하며 서역에서 측량법과 교육을 받아내는 등 굉장히 흥미로운 전개를 이룩하죠. 다만 이 작품의 초반에도 나왔듯이 역사가 개변하면 현대 한국도 개변됩니다. 고려가 강대국이 되자 한글을 쓰는 우리나라는 없죠. 이것은 작품 외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령 한국 군대가 과거로 돌아가서 다른 나라를 전부 점령해서 아시아를 모두 통일한 한국은 과연 우리가
우리가 동질감을 느낄 만한 한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의 후반은 국뽕이 느껴지는 전개이지만 조선은 침략전쟁으로 땅을 넓히려고 하지도 않고 제국주의를 실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한국과 동일하게 한국에는 자원도 없고 땅도 적으니 믿을 것은 인간뿐이다 라는 마인드로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을 취하게 되죠. 덕분에 마지막에 철수가 개변한 역사 속 한국은 미국 뺨칠 정도의 강대국이 되지만 현대 한국과의 동질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 작품은 대체 역사물로서 훌륭한 개연성과 픽진성을 갖춘 장르적 쾌감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조선의 번영을 위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반대파를 모두 목매달아버리는 한국을 주도하게 되는 광조, 원래는 정조의 심리 묘사도 인상 깊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신하도 죽여야 되고 자신의 세자마저 무능하다고 폐쇄인해버리는, 마치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겪은 일과 유사한 일을 정조가 직접 하게 되지요. 왕이라는 자리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자리. 이 포인트는 주간신의 흥미로운 엔딩에도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DC 인사이더식의 인터넷 드립이 익숙하시다면 생각해보니까 제 영상 보는 사람 중 안 익숙한 사람은 없겠군요.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거예요. 본인 작품은 카영결과 작가인 데비님의 포스타입에서 연재했으니 무료로 결말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 스토리와 관계없는 유료분도 굉장히 재미있으니 돈에 여유가 되신다면 사서 보시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